예, 10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2포인트로 조금 밀리네요. 2610선이고요. 예, 오늘 또 10시의 시황에서는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는 뭐가 나올지 아실 겁니다. 2차 전지가 나오겠죠. 예, 2차 전지에 대한 포모 증후군, 주식이 없어서 지금이라도 사고 싶은 이런 불안감, 대안은 무엇일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전히 수급 블랙홀입니다. 오늘도 2차 전지 관련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이런 쏠림 현상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이런 질문은 적절치 않고요. 언제까지 갈지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신 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 정도 급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전 역대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역대급이라는 증거가 어제 장에 나왔죠. 어제 코스닥 주가 하락률이 한 1,200 종목이 되는데 그런 날은 많습니다. 우리가 이 금융위기 겪으면서 그런 날은 굉장히 많았는데 1,200 종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플러스가 나온 거는 어제가 이제 최초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스닥 지금 약보합, 강보합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상승 종목이 한 90개 정도가 되고 하락 종목이 1,400개가 넘는데 지금 지수가 지금 되게 단단하다는 것은 어제보다 더 센 이런 수급적인 쏠림이 지금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최근에 이게 어떤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수급적인 사항 말씀드리면 ETF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2차 전지로 들어오는 ETF가 들어오고 또 그러다 보니 지수 상승이 되면서 쇼커버링 되고 또 개인들이 또 아무래도 또 그 추격 매수를 하면서 다시 계속 지수가 또 좋아지고 또 쇼커버링이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순환 구조가 계속 되면서 사실 실적이 약간 미스가 나도 그냥 다 인정하고 가는 흐름이긴 한데요. 지금 구간은 어떻게 됐건 간에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사실은 포모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너무 그냥 식상할 정도로 느껴지는데 이거를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정도의 수급과 우리의 시장의 체력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테슬라가 8%가 빠져도 2차 전지가 가듯이 이렇게 시장에 굉장히 큰 수급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어떤 섹터를 우리가 지금부터 잘 골라낸다고 하면은 하반기까지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좀 다른 나라의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아주 크리티컬한 그 매크로적인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은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도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좋은 해석이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쏠림 현상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에코프라는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예. 달을 가리키면서 지금 손가락을 보면 안 되고 달을 보고 시장의 흐름들을 봐야 됩니다. 그런 중심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2차 전지가 꺾이길 바라는 건 아니고요. 그죠?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사실 용기를 가지고 사서 지금 수익을 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또 좀 순환매가 돌거나 쏠림 현상이 완화됐을 때 대안이 무엇이냐. 어쨌든 가장 디펜딩은 AI 열풍,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메모리 분야는 1위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AI 반도체의 한 축인 HBM을 글로벌리하게 90% 이상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이고요. 네. 특히 저는 하반기를 굉장히 잘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은 상반기는 AI 쪽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먼저 왔고 지금 이 하반기 중반기는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발표하면서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쪽으로 와 있는 상태에서 그럼 과연 이 반도체 기존의 디램의 어떤 수요가 회복이 될 수 있느냐? 만약에 이제 여기서 본업조차도 디램조차도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뉴스플로우 나온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특히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산이 시작됐고요. 아마 2분기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 감산 효과가 점진적으로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2분기나 3분기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저점이 예상이 되고 이 감산에 대한 디램 가격의 어떤 저점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지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소폭으로 이제 바닥을 잡아가면서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감산 효과가 올해 하반기 그래서 지금 조심스럽게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부분의 흑자 전환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4분기부터다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흑자 전환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은
한 3개월에서 6개월치가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구간부터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과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어떤 서버 디램의 투자라든지 지금 디램 가격에만 연동해서 마치 그 석유화학 정유화학주들의 어떤 석유값 오일값에 연동해서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박스권 내에서 거의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굉장히 큰 이슈, 모멘텀이 있다는 것이죠. 메모리 반도체가 바닥을 잡아주고 AI 쪽, 특히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우리가 디램 쪽만 뭐 아무리 잘해도 글로벌리하게 가장 싼 IT 주식이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이상이 없지 않냐, 플러스 알파가 없지 않냐라는 것이 그 의문점이었는데, 이제 파운드리, 삼성의 파운드리 부분이 굉장히 좀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3나노에 대한 파운드리가 수율이 잡혔고 일정 부분에서는 오히려 TSMC의 수율을 뛰어넘는 그런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특히 단순히 이 어떤 뉴스플로에만 삼성전자의 3나노 수율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파운드리 쪽이 성장이 예상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미묘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의 지금 H백 관련된 어떤 그 전담팀을 마련해서 좀 딜을 지금 진행 중하고 있다. 우리도 왜냐면 워낙 TSMC의 병목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대안거리를 좀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앨런 머스크 만나서 어떤 그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 또 뭐 어떤 그 칩 관련된 거기에 당연히 파운드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운드리 칩을 좀 우리가 좀 맡아서 하면 안 되겠냐, 우리 수율도 잘 나온다, 뭐 이런 세일즈도 하셨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어저께 나온 뉴스입니다. 리사수 AMD 그 회장이 대표이사가 파운드리를 좀 다각해야 되는 좀 필요성을 느낀다는 발언을 어저께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까지도 지금 이쪽 쇼티지, AI 반도체 쪽은 쇼티지가 난다고 하고,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지금 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수율이 잘 나오고 있고, 그 실질적으로 그 세일즈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디램을 하는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특히 뭐 우리나라는 뭐 아직까지 산업적으로는 1위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질적인 어떤 그 본업이 올라오면서 성장성이 가미되는 그런 부분이 하반기부터는 열리지 않겠는가. 그러면 뭐 그때 막 부랴부랴 움직였을 때 이제 뭐 이거 사야 되냐 저거 사야 되냐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미리 쭉 다 공부해 놓으시면 그때에 이제는 그 시장이 반도체의 어떤 디램이 나왔을 때, 디램의 바닥에 나왔을 때 좀 우리가 좀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좀 골라두면 좋겠다.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나왔습니다. 주도주의 어떤 한 축을 형성하는 게 반도체라는 생각, 그리고 오히려 지금 반도체, 사실 한미 반도체 상한가 갈 때 사실은 모두 그쪽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금 어떻게 보면 사기 좋은 때인데, 기존까지는 이제 AI 반도체, HBM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도체 시간이 돌아온다면 그쪽 소위 이제 SK 하이닉스 향 밸류체인 아닙니까? 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조금 더 확장해서 소위 디램이나 파운드리 쪽으로 소위 뭐 삼성향 이런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 시기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 네. 해주셨고요. 지금 일단 시장은 그 AI 반도체 관련돼서 HBM 쪽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파운드리 쪽에 아직 시작된 건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게 삼성전자가 어떤 우리가 뉴스로만 어떤 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직접 세일즈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 네.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파운드리를 전혀 보지 않았고 그동안 파운드리 얘기 나오면은 기대감으로 갔던 종목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AI 반도체 관련돼서는 기판주를 저는 좀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일단 시장 열리면 기판을 싹 다 갈아야 된다는 단순한 논리였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쪽에서도 우리가 뭐 당연히 장비주들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골고루 좋겠지만 가장 끝단에서 가장 수혜가 큰 종목들이 어떤 것인가. 근데 그런 종목들을 지금 미리 공부해 두신다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사실은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디램 반도체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 전공정이 좋아진다, 투자가 늘어난다 이런 개념보다는 파운드리 플러스 AI 반도체 시장을 동시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섹터의 종목들이 저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후공정 쪽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섹터를 공부해 두시면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주가 자체로도 뭐 IT주가 저평가라는 말은 거의 없지만 적정 밸류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모멘텀이 작용이 되면은
프리미엄을 주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지금부터 좀 이제 우리가 하나씩 모아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신 이사님 말씀하시는 오늘의 히든밸류 종목 보겠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관심 종목을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예,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 네. 예, 대표적인 우리나라 지금 1위 후공정 업체고요. 네, 테스나를 이제 두산이 인수하면서 두산 테스나로 이름이 바뀐 거죠? 맞습니다. 예. 후공정 업체.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굉장히 찬밥 신세를 많이 겪었죠. 왜냐하면 패키징 관련 기술도 그렇게 그 고부가 가치로 쳐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테스팅하는 업체들도 그냥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좋았으면 마지막에 이제 후공정 업체들이 움직이면 네. 이제 반도체는 랠리 끝났다. 네. 후공정까지 움직였으니까 이제는 좀 맞아요. 쉬었다 간다라는 아마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앞으로 정말 그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또 AI 반도체로 인해서 새로운 칩들이 시장에 계속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후공정 업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TSMC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더 크게 성장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좋았던 것이거죠. 이 칩을 여러 개 모아서 그 칩의 성능을 훨씬 더 배가시키는 그 기술이 좋았던 것인데, 근데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이쪽을 등한시하다가 이제는 역전이 당한 것인데, 그래서 패키징 쪽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특히 테스팅하는 업체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CIS,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을 테스팅하는 그 부분이 한 40% 정도가 되고요. SOC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AP 칩을 이제 테스팅하는 그 부분이 한 35%에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CIS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카메라 모듈 테스트 뭐 별로 업황 뭐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어떻게 됐건 간에 카메라 모듈이 성장성이 스마트폰이 맞습니다. 막 팔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후공정에서 테스팅하는 업체들은 이 건 바이 건으로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 비용을 받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카메라 화소수가 굉장히 높아지죠. 네. 지금 계속 1억만 화소에서 2억만 화소로 이렇게 계속 카메라 화소수가 높아지고 네. 이거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카메라 화소수가 높아지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1억만 화소의 어떤 카메라 모듈이 있다면 그것의 비용을 100으로 봤을 때 그리고 2억만 화소로 늘어났을 때는 테스팅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럼 1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0에서 40%의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대신에 그거죠. 시장은 성장하진 않지만 어떤 카메라 모듈의 어떤 스펙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돼도 시장은 닫혀 있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카메라 어떤 모듈의 어떤 화소수도 한계가 있을 것이니까요. 근데 SOC 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후에 지금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라든지 향후에 나오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칩이라든지 앞으로 AI 반도체라든지 수많은 맞춤형 칩이 나올 것인데 그거에 대한 테스팅을 이제 두산 테스나가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파운드리에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그리고 팹립스 업체에서 수많은 칩을 생산해서 파운드리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그 칩들을 결론적으로 지금 다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칩들은 굉장히 스펙이 높을 것이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샘플식의 어떤 테스팅이 아니고 전량을 테스트해야 된다든지 또 스펙 자체가 높기 때문에 테스팅 시간 자체가 길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두산 테스나처럼 후방에서 테스팅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수혜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운드리 어떤 성장에 따른 당연히 두산 테스나가 수혜가 가장 클 수밖에 없고요. 그 이후에 AI 반도체 시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각 디바이스에서 나오는 새로운 칩들이 나왔을 때 결론적으로 테스팅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두산 테스나가 이제 국내에서는 반도체 테스트 분야에서는 1위를 하기 때문에 1위라는 건 이제 캐파가 매출이 크다는 건가요? 캐파 기준으로 이제 1위인 것이죠. 예. 그래서 두산 테스나의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근 5년 정도 구간 동안에 매출이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메모리 쪽이 시장이 계속 커져오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장 가동률도 테스팅 가동률도 떨어지지 않고 거의 한 70% 정도를 60에서 70%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출이나 영업이익 구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한 4, 5년 정도까지 꾸준하게 성장해왔습니다. 근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올해가 이제 워낙 그 불황이 심하다 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약간 빠지긴 하는데 내년에 다시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800억 정도 되고 왜냐하면 비메모리 칩이 계속 나옴으로 인해서 테스팅 시간이 길어지고 테스트해야 되는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계속 좋아지는 것이죠. 근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삼성의 파운드리가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AI 반도체 칩이
올해가 아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그 후까지 본다고 하면은 두산 테스나의 어떤 이 흐름은 올해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나온 실적도 영업이익의 800억 기준이 올해 그 예상된 실적을 감안했을 때 800억인데 저는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지금 AI 반도체 시장이 붙었고요. 삼성 파운드리에 관련된 얘기가 지금 나오고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800억 원은 올해 연초에 이제 잡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더 좋은 그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를 추정하면서 기대감으로 가는 건데 그 실적을 반영해서 밸류를 보면 네, 가격 산정은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습니까? 일단 지금 올해 한 뭐 600억에서 650억 정도 예상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이거든요.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가 되고요. 네. 그러니까 밸류상으로 봤을 때도 전혀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존의 밸류는 이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뭐 파운드리라든지 AI 반도체의 성장성까지 가미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사실 저는 장기적으로 되게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손절가는 4만 원 정도를 잡고 좀 공부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에 관한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HBM이나 AI 반도체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공부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 두산 테스나를 분석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